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파산 선고 효과를 보겠습니다. 크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효과, 채무자의 신분에 대한 효과, 채권자에 대한 효과, 그 국면이 이제 재산 자체,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 채무자의 재산 관계에 대한 효과, 이게 이제 가장 중심이죠. 청산 절차니까 재산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파산재단의 성립, 파산 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파산 절차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이건 뭐냐면, 파산 선고 시에 파산재단이 범위를 확정하는 입법을 고정주의라고 하죠. 이에 대하여 파산 선고에도 재산을 순차 파산재단에 편입시키는 방식을 팽창주의라고 합니다. 고정주의는 파산 선고 시에 책임 재산의 범위를 고정하므로 파산관제인이 신속하고 획일적으로 재산을 관리 처분할 수 있고, 파산 선고 후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은 자유재산으로 되어 파산 선고 후에 생긴 신채권자에 대한 변제 재원이 되므로 신구채권자를 평평하게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는 자유재산을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있어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 파산에서는 파산으로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하고 그 활동이 종료되기 때문에 고정주의와 팽창주의를 구별하는 얘기가 적긴 하지만, 파산관제인이 선고 후에도 일정한 기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서 파생하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곳에 해석된 점을 감안하면 팽창주의적 요소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등진. 법인은 고정주의가 아니라, 개인 파산은 고정주의죠. 개인 회생은 팽창주의고, 근데 법인 파산은 기본적인 고정주의인데 팽창주의적 요소가 조금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란 파산 선고 당시에 채무자에 속한 적극재산으로서 압류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구파산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속지주의가 폐지되어서 재산이 대한민국 내에 소재하고 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외국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 사건에서 압류 금지 재산, 면제 재산, 채무자가 파산 선고 후에 새로이 취득한 재산, 이른바 신득 재산, 여기 또 하나 있죠. 파산관제인이 환가 포기한 재산, 이 네 가지가 자유재산이라 그랬어요.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경우에도 자유재산의 개념을 긍정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가 있습니다. 이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포기가 가능한지 여부와 연결됩니다. 소극설은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청산중의 법인에는 신득재산을 상정할 수 없고, 영업계속 등에 의하여 파산 선고 이후에도 얻는 수익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서 파생하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자연인과 달리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압류금지자도 인정되지 않는 점, 법인의 이사는 파산 선고에 의하여 당연히 퇴임하고 파산한 법인을 대표할 자가 없게 되므로 재산을 관리 처분할 자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점을 이유로 파산하는 법인의 재산을 부정합니다. 21. 참고로 일본에서는 국제도산에 있어 속지를 폐지하고 보편주의를 채택한 이후에는 달리 법인의 자유재산을 인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답니다. 법인에서는 자유재산을 인정하지 말자, 이게 유력한 견해고, 이에 대해 적극설은 법이 명문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포기를 인정하고 있는 점, 492조 12호죠. 파산관제인이 파산재단에 포기한 재산의 관리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퇴임한 이사가 청산인 선임까지 사이에 응급조치를 취하면 해결된다는 점을 이유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포기란 자유재산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도산법 개정 당시 법인의 도산은 완전한 청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유재산을 인정할 수 없고, 자산의 포기 역시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기된 바 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재산을 긍정하는 설, 부정하는 설, 소극설, 적극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편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자산 유동에 관한 법률상 자산관리자가 위탁 관리하는 유동화 자산은 자산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상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구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이나
한국주택금융사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채권관리자가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은 한국주택공사 내지 채권관리자의 파산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기업부주주정투자 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가 위탁받은 자산은 자산관리회사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탁계약에서 수탁자가 신탁비용 등의 충당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이는 수탁자에게 비용상한 청구권 행사를 위한 약정 자조매각권을 부여한 특약이라고 해석하고, 비록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지만 신탁재산에 관한 약정 자조매각권과 비용상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수탁자는 물론 수탁자의 파산으로 그 파산재단이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파산관제인도 신탁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파산 선고 당시 수탁자가 가지고 있던 약정 자조매각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비용상한 청구권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대법원 판결입니다. 위탁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신탁계약에 의해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에서 분리되므로 신탁재산이 당연히 위탁자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산 선고 효과로 관리처분권이 이전됩니다. 관제인한테. 파산 등기 이전이라도 파산 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을 잃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제인에게 속합니다. 따라서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 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329조 제1항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 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파산관제인과 파산채권자는 파산 절차 진행 중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고, 반대로 이를 추인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 무효입니다. 법 329조는 거래의 안전을 희생하여 파산재단의 감소를 막겠다는 목적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채무자로부터 동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민법 249조의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이 이를 전득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전득자는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무효 329조 제1항 무효는 상대적 무효고요. 파산 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파산 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경우 파산 선고를 한 법률행위 또는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권리의 취득은 파산 선고에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하여 파산 선고 전에 생긴 채무의 이행으로 파산 선고에 한 등기 또는 가등기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등기 권리자가 파산 선고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등기에 관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권리 설정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등록 또는 가등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산 선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이로써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파산 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만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하나음 수표와 그 밖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지급인 또는 예비지급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수 또는 지급을 한 때는 이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331조는 33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는 파산 선고의 공고 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합니다. 파산관제인은 선고 후 즉시 파산재단이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고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제인이 당사자가 되어 당사자로서 소송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고 채무자는 자유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산 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할 수도 있고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이외의 소송, 예를 들어서 채무자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유에 관해서는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법률 효과에 대한 효과.
요거는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효과, 일반적인 재산에 대한 효과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